안녕하세요. 첫날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인사하면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부터 뭐 바로 이제 수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첫 시간에는 우선 써놓은 것처럼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좀 할 겁니다. 그렇죠? 따로 핸드아웃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적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서 공특채 다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 커리큘럼도 이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영어 학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달 과정과 다음 달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42분 걸릴 겁니다. 오케이? 자, 우선 저는 이제 이름은 김수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입니다. 우선 저는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을 지나갈 때도 물론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저 같은 가끔 좀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을 지나갈 때도 뭐 전혀 주저없이 바로 영어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영어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수법이라는 테솔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교수님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형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오형식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시작할 때 다 오형식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전 영어를 전공하면서 단 한 번도 오형식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학사 과정에서도 오형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석사 과정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솔 자격증 취득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Five pattern sentence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아무도 모릅니다. 영어 어순에 맞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문법 문제 맞추는 거, 독해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질감이 처음에 느낄 수도 있다. 이 강좌는 그닥 그러진 않아요. 근데 특히 문법 강좌가 조금 맨 처음에 학생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는 부분이 좀 많아서 자, 여튼간에 영어를 전공을 해서 여러분에게 뭐 이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돌려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영어는 시험 영어는 16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맨 처음 시작했던 건 수능이고요. 강남 메가스터디를 거쳐서 현재 스카이듀 그다음에 소방단기는 작년 9월달에 이제 입성을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이제 이름이 알려졌던 이유는 원래 소방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공개죠, 그죠? 근데 제가 직접 작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소방 시험이 어떤 건지를 이제 세상에 공개한 게 이제 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험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똑같이 여러분이랑 시험을 봐요. 똑같이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30분 후에 답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본 다음에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제 시험 결과예요. 쪽팔려요. 됐어요. 점수 보여드릴까요? 안 보이죠? 작년 하반기에는 공채 응시했고, 전 몸이 하나예요. 작년 하반기엔 공채 응시했고, 이번 상반기에는 특채 응시했고요. 상반기 때는 연구진들을 공채에 투입을 시켜서 공채 특채를 다 복원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영어. 이번 상반기 점수예요. 제가 응시한 게 이름 모르고 응시했어요. 소방학 개론에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잘 봤어요. 35점입니다. 35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35점 받습니다. 살짝 꽈락이긴 한데 영어 마지막에 자 소방학은 이번에 좀 어려웠습니다. 15점이 나왔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영어 25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25점짜리 강사에게 배우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찍은 거니까요. 저 전부 다 찍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다 찍고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면 되겠습니까? 저 때문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작년 공채 때는 일부러 0점, 그냥 백지를 냈고요.
이번에는 한번 찍어봤어요. 그냥 막 영어는 좀 약간 보면서 몇 개만 이제 이 나중에 제가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면은 5개를 의도적으로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5개를 의도로 맞추고 나머지 다 찍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과연 찍으면 몇 점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 정도까지 최대 이 정도까지 35까지 나오더군요. 가끔 보면은 목표를 갖다가 꽈락만 넘기자라고 잡는 참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찍으세요 그냥. 그게 목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진한 목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당초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출제 경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최근 3개년 동안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데뷔를 해야 하는지 좀 봅시다.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다 이제 복원을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자, 공채부터 볼게요. 공채 우선 우리는 크게 단어, 독해, 문법, 생활영어 그러니까 일행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단어하고 독해가 좀 강세입니다. 단어와 독해가 이번에도 보시면은 12문항이 독해고요. 그다음에 단어도 5문항. 근데 이 단어 5문항 중에서 한 3문항 정도는 약간 좀 빈칸 추론형에 가깝기 때문에 뭐 기준에 따라서는 이게 3이 되고 이게 1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단어하고 독해가 대부분 집중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법, 생활영어 비중은 평균적으로 뭐 한 3개에서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다 볼 거예요. 우선 큰 틀만 보는 겁니다. 큰 틀만. 특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난리 났습니다. 특채가 이제 특채가 난리 났어요 이제. 혹시 특채의 과목명이 뭐죠? 영어 과목명이 생활영어. 구라예요. 구라예요. 제가 이번에 특채 봤다고 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생활영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 2016년도에 생활영어가 14문항 출제가 되고 단어 독해 이렇게 출제가 소수가 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생활영어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죠. 생활영어 중심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독해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2018년도에 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딱 봤을 때 정말 더 깜짝 놀랐던 것은 독해의 수능형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해의 비중, 단어의 비중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능형까지 등장을 하면서 시험 보면서 나오면서 제가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특채 같은 경우에. 특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원래. 근데 시험 보고 나오면서 엎어야겠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을 특채는 다 엎었습니다. 원래 모든 건 다 생활영어 중심이었죠. 하지만 생활영어를 이번 과정에도 안 배워요. 뒤로 보냈습니다. 뒤로. 그렇죠?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특채는 조금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과는. 자, 그러면 단어 영역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 어떻게 출제되고 독해 어떻게 출제되고 문법 어떻게 출제되고 생활영어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단어는 우선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단어 문제가 있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구동사 문제가 있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수거라는 문제가 있죠. 종류가 3가지예요. 종류가 3가지. 단어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어라는 거, 구동사가 뭐고 수거는 뭔지 뒤에서 보여줄 거고. 자, 우선 단어는 말 그대로 순수 단어 문제예요. 밑줄 딱 blunt. 자, 이거의 뜻이 뭔지 지금 공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연구진에서 복원한 거예요. 자, blunt의 동의어 찾으세요라는 겁니다. 이번 공채 시험 본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단어예요. blunt. 근데 이 정도는 수능형이에요. 수능보다 약간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blunt 정도는. 알았죠? 일행 수준은 아니에요. 일행은 죽으라고 어렵게 내요. 일행의 단어 출제 의도가 뭐냐면 틀려랍니다. 하도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냥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 이 어마어마한 단어도 공부 안 했어? 하면서 그냥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 정도. 공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은 수능 약간 상회하는 정도. 단어 선지 보시면 자, 이거 수능어휘입니다. 수능어휘예요. 3번 intelligent 중등어휘입니다. 그죠? 자, 4번 straightforward 수능어휘입니다. 여러분 다 수능어휘입니다. 공채의 수능어휘입니다. 아셨죠? 제가 공채는 써놨죠? 수능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 절대 일행 거 안 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알았죠? 가끔 그리고 보면 뭐 편입 단어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편입할래요? 토익 단어는 왜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자, 수능 어휘가 필수. 수능 어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공채. 자, 특채 한번 볼까요? 자, 특채. 특채는요. 수능 어휘 플러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직렬 특수 어휘. 그러니까 우리 직렬과 연관된 거. 그러니까 뭐 화재, 구조, 그다음 구급, 재난 이런 것들. 알았죠? 그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제가 복원해 놓은 거예요. stuck 이게 어딘가에 갇히다 할 때, 뭐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구조 상황, 그때 쓰는 것들. drowning 익사, seizure 심장 발작할 때 발작, 그다음 choking 질식.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2017년에 나왔다고 보면 famine 기근, lamentable 뭐 슬퍼하는, 한탄한, 그다음 line of duty of death 이런 것들은 다 순직이라는 단어. 근무 중 사망하는 거, 그렇죠? 이런 직렬과 직렬 특수 어휘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특채의 성격이죠. 자, 명확히 보이세요 지금 어떤 차이인지? 공통적인 건 뭐예요? 공채하고 특채는 수능 어휘죠, 수능 어휘. 수능 어휘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어휘 문제 중에서 단어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뭐 봐야 돼요? 두 번째 뭐 봐야 돼요? 구동사. 자, 구동사. 구동사란 게 뭐냐면 이따가 우리 구문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구라는 것은 2개 이상으로 된 거예요. 2개 이상. 몇 개? 2개. 아까는 blunt 단어 하나였죠. 그렇죠? 이번에는 단어가 take in.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좀 힘들었을 수 있는 뭐 take in, take off, take over, take under, take by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배우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출제가 되는데 공채, 특채 다 출제돼요. 공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take in이라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뭐 답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동사가 출제되었구나 이것만 보시면 되고 특채는 구동사 엄청 나와요. 그렇죠? 엄청 나와요. 그냥 보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냥 나온다. 특채는 그냥 나온다. 이번에 한 2-3문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불 끄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put out. 보통 학생들이 put out하고 put off하고 헷갈리거든요. 특채 학생들 불 끄다가 영어로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불 끄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구동사 이거 보시면 2017년도에는 look down on, turn off 엄청 나오잖아요. 특채는. 오케이? 그래서 특채는 특히나 구동사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거. 이 구동사는요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죠. 추론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거는 추론이 불가해요. 이건 순수 암기형입니다. 암기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물론 기원을 알면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기원 이런 걸 배우면 훨씬 더 암기는 편한데 거의 뭐 순수 암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The Icing on the Cake, 자 이런 것들 이게 공채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 뭐 2017년 Pick holes in, 뭐 Find a mistake with 이런 뭐 수거들이 공채 나오고요. 그다음 특채 수거 엄청 중요해요. 특채는 수거가 엄청 중요해요. 지금 뭔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공채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채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채. 저 이번 시험 보면서 특채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채는 뭐 항상 나오던 대로 나왔고요. 특채는 급변이다. 이런 세상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꽈라가 엄청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이 특히 강원이 꽈락이 엄청나게 나왔죠. 뭐 광원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지역이 특채는 꽈락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간에 이번에 나왔던 특채도 수거 보시면 선지 다 수거예요. Walk on air. 직역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직역해 보세요. Walk on air. 공기 위를 걷다.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외우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약간 그 분위기를 묘사해서 외우면 참 좋아요. 그러면 잘 외워져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Walk on air. 그럼 공기 위를 걷는다는 것은 느낌이 어떤 거겠어요? 기분이에요. 기분. 좋은 거겠어요? 가끔 어떤 분은 뭐 뽕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Walk on air는 기분이 좋다예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라는 말. 그럼 느낌을 좀 약간 장면을 상상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자, 여튼간에 특채는 굉장히 수거가 중요하고 구동사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생활 영어. 지금 뭐 생활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생활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변수 딱 하나 있고요. 이 보시면 이게 기초적인 맥락 파악과 그냥 수거에 대한 이해인데 봐봐요. 우선 2017년에 나왔던 공채 문제 잠깐만 보시면 공채나 특채나 다 비슷한 수니까 보시면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얼마나 가벼운지. Hello, this is an emergency room in Brownie Hospital. May I help you? Hello, isn't this a fire station? 가볍죠. 그렇죠? 가볍죠. 그래서 벌써 이제 아까 그 블런트 막 이런 거 보다가 walk on air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렇죠? 생활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만 되면 돼요. 다만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정답에 수거 있으면 였대요. 대비 안 한 사람은. 선지에 수거가 있으면 대비 안 한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I will eat my hat.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고 나는 내 모자 먹을 거야라는 슬픈 장면이 펼쳐지게 되고 그렇죠? 설마 뜻이 내 모자를 먹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손에 장을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짓겠다. 2015년도 공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생활 영어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기본적인 해석 수준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선지에 수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 선지에 수거 나오면 대비 안 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오케이? 그것만 이제 잘 새겨두시면 되고요. 문법은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일행이라든가 우리 소방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점차적으로 수능화 되어가고 있어요. 수능화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문법이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중아? 미안해, 수업시간 질문해서 표정이 갑자기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원래 문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렵다, 하기 싫다, 심지어는 뭐 까짓 거 두 문제 틀리지 뭐. 미친 거죠? 무슨 까짓 거 두 문제를 틀립니까? 여러분 그 문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정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문제풀이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워요. 우선 영어라는 언어부터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풀이를 하되 이렇게 넓은 범위 것을 이 출제되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지 않아요. 나오는 건 맨날 나와요. 맨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배워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들만 막 양치기해서 문제풀이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적중을 시키겠어요? 문법 같은 거. 나올 거 뻔히 아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나올 것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알았죠? 자, 봐보세요. 이번에 출제된 게 공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밑줄은 여기였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수능형이에요. 이게 이제 빙을 갖다가 is로 바꾸는 거. 자, 전형적인 수능 문제고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수능형 문제 이런 것들. 작년에 뭐 제 수업 들었던 분들에게 좀 찍기 특강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나온 거고 심지어 뭐 다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수동태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시험 보기 올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던 거예요. 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뻔한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얌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스킬을 적용시키면 그때 이제 점수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채 학생들 혹시 뭐 초시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오늘 난 생활 영어 배우는 줄 알고 이제 오신 분들은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문법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법은 두 문제까지 올해는 두 문제까지 지금 상반기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것은 지금 두 문제, 이게 한 문제, 두 문제인데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길이 보세요. 길이 특채인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진짜? 자, 특채인데 길이를 막 그냥 엄청나게 길게 해서 빡 출제를 했어요. 이게 더 비교급, 더비더비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과정에서 3월달에 배우긴 했어요. 다행스럽게 배우긴 했는데 그게 이제 나왔던 거고요.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암기도 하지 않고 그냥 복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하자면 저는 수능을 14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수능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다 검색해 보면 싹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수능 문장이었던 겁니다. 이거 출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것도 치키 특강 때 했던 거예요. 코마 뒤에 대 쓸 수 없다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 디테일한 걸 보려고 하지 말고요. 수능형으로 나오는구나. 수능형으로 나오는구나. 특채 나 이 문법 피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독해 볼게요. 독해. 제 설명들은 머리 아파요 지금? 심경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하지 마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자, 우선 그 독해는요. 특히 공채 학생들이 조금 제가 작년에 이제 딱 소방 단계 와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좀 문제인 게 처음부터 이제 자꾸 일행 것들부터 하려고 하는데 일행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지문도 난이도도 훨씬 더 세고요. 우리는 한 고2 정도 수준입니다. 고2. 공채 딱 고2 정도입니다. 알았죠? 고2 정도의 수능형 문제라는 거예요. 고2 정도의 수능형 문제. 독해 완전 수능이에요. 다만 수준만 고2예요. 수준만 고2.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제 빈칸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 빈칸이 어떤 영역이냐면 글 읽었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 긴 지문 읽느라 고생 많았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숲 유형이라고 합니다. 숲을 바라보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우리 직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뭐 토익이든 수능이든 그다음 탭스든 다 숲 유형이 제일 우선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제 의도가 돼야죠. 그 다음에 뭐 순서 배열 정말 싫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BAC도 답 같고 BCA도 답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닌데, 자 순서 배열, 뭐 연결사 문제, 기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핵심 고2 수준의 수능형이구나. 오케이? 특채는 또 역시 가슴이 또 약간 무거우시는데. 일부러 이제 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안 보여도 상관없고요. 그냥 대략 설명드릴게요. 특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소방 독해. 영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글도 안 되죠. 자, 소방 독해. 소방과 연관된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구급 구조 재난의 상황들이 항상 펼쳐지고요. 뭐 이제 화재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었던 거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혹은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이런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랐던 건 이게 원래 우리 특채 문제예요.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수능형이 나오고, 아니 문장 끼워 넣기가 나오고, 이 문장을 갖다가 적절한 곳에 들어가면 어디겠니? 1번이겠니? 2번이겠니? 3번이겠니? 4번이겠니? 아니 이거 우리 수능을 볼 때 수능을 준비할 때도 제일 싫었던 놈인데 이게 또 나오기 시작해요. 수능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형이. 그래서 공채나 특채나 이게 별반 다르지 않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싹 보여드린 겁니다. 단어, 생활 영어, 문법, 독해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결국엔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섭렵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수능어휘 쪽이 되는 겁니다. 됐죠? 공채는 수능어휘와 수능어휘를 약간 상회하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특채 같은 경우는 수능어휘와 직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어휘들을 정리를 하셔야 하고, 문법은 공채나 특채나 다 모두 수능형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 약간 아까 차이점 보셨죠? 자, 그런 차이점에 맞게 대비를 하시는 거. 생활 영어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변수는 수거다. 됐죠? 자, 이제 커리큘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1년 동안 짧게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크게 이제 문법, 구문, 독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엔 김수환의 소방 영문법 1.0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패션 교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 교재라는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교재를 가져왔어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션 교재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고요. 심장 그려져 있는 거, 심장. 기존 학생들은 다 이제 끝났던 거. 저번 주에 우리 다 완강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김수환의 소방연문법이라고 이름만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판이 되는 순간 표지만 바뀝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노란색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렇죠?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본 이론이 3개예요. 영문법, 그 다음에 구문독해, 소방독해. 알았죠? 그 기본 이론 이 3개는 공채나 특채나 다 수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수환의 소방구문독해가 이번 5월 달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알았죠? 교재는 뭐 아직 다 안 받으셨죠? 받으신 분도 있고 핸드아웃으로 가지신 분도 있고 곧 있으면 받게 될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가 되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구문독해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소방독해 1.0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일단 뭐 이 내용은 이따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기본 이론이 3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뭐 심화 실전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심화 실전 이쪽 이어져 가는 건 추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 이론 끝나면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채생은 약간 이제 언제 하냐 이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7월달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7월달에. 그 다음에 단어는 이 김수환의 소방영단이라고 해서 5월 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막바지 작업이고요, 지금은. 자. 이제 소방영어 학습법 얘기할게요. 이제 이거 대비를 잘 하시려면은 우선 난이도부터 잘 설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대비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랑 대화하기 싫어? 어렵게 대비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소방영어하고 일행은 분명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소방영어가 이만큼이라면 일행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짧게 하고 싶어요? 길게 준비하고 싶어요? 이게 뭔 질문이라고요, 그치? 당연히 짧게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 정도부터 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소방부터. 소방에 해당되는 것부터 빨랑 끝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행 걸로 넘어가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섭렵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 것이고. 됐죠? 왜 처음부터 일행의 그 어마어마한 범위를 처음부터 다루려고 하냐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얘네가 난이도가. 일행은 독해 같은 경우 한 고3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소방집 저희는 아까 말했지만 고2 정도가 수준이 됩니다. 되게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2 정도가 돼요. 문법 일행은 고3을 뛰어넘어요. 고3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막 나옵니다. 저희는 고3을 뛰어넘지 않고 고2 정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 어휘. 아까 이거 뭐야? 화살표를 2개 표기한 이유는 수능을 뛰어넘어요. 평생에 볼 일이 없는 단어를 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출제 의도가 틀려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 혹은 수능보다 약간 뛰어넘는 정도, 그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생활 영어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봤죠 아까 고1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만 변수는 수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선 단기 학교 가려면 소방 직렬에 맞는 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부터 빨리 커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빨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시간 배분 얘기합니다. 시험 보셨던 분 손 들어봐요. 나 이번 상반기 시험 봤다. 대부분이 봤네요. 오케이. 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자기 점수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 보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카페 가서 거기서 이제 기출문제 다운 받아서 한번 보세요. 자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았죠?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저 토익 900입니다.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 달라요. 아예 다른 시험이에요. 물론 그 토익 900인 사람이 정말 영어가 탄탄한 상태에서 900이면 상관없는데 그 찍기 막 이걸로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900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이에요. 전 수능 2등급이나 소용없어요.
물론 공채생 중에서 최근에 수능을 봤으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능을 본 지가 슬프게도 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수능 점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능 점수, 토익 점수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소방직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직. 오케이? 만약에 내가 지금 60점 이하다 이러면 봐봐요. 큰 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단어, 그다음 문법, 그다음 구문과 독해. 오케이? 이렇게 배분을 나눴을 때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초점은 단어 문법이에요. 그랬죠? 만약에 100이라는 그 에너지가 있으면 단어 문법의 초반엔 70% 정도를 쏟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루에 영어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시간을 공부한다면 7시간은 단어 문법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3시간 정도는 구문 독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구문과 독해요. 구문과 독해. 오케이?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0점 정도 이제 가게 되면 비중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0점 정도 가면은 상황이 바뀌죠. 독해 쪽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독해 쪽이. 아까 보셨겠지만은 독해 쪽 비중이 큰 시험이에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독해 쪽으로 점점 비중이 커져가야 돼. 그다음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이때 양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풀어 제끼는 거죠.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것만 확인하는 클리닉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 정도로 가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양치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오릅니다. 70점 이하는 매일 모의고사도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모의고사라는 것이 노량진에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봤자 맨날 느낌 어떨 거냐면은 풀고 그냥 틀린 거 매일 가슴 아프게 확인하고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매일 모의고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복습을 잘해야 돼. 알았죠? 뭘 잘해야 한다고? 복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배운 거 좀 씹어먹고 그래야 돼요. 의중이 복습 잘 됐어? 이거? 후반에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론 배운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배우면은 다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회독. 그래서 1회독이냐, 2회독이냐, 3회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회독 했을 때는 1회독 했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고 3회독 했을 때 2회독 했을 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던 게 모르게 자꾸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막 매일매일 모의고사 풀어가는 건 나중 얘기예요. 오케이? 소방직에 해당되는 매일 모의고사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시험에 이제 다가왔을 때 한 2달 정도 과정 남겨놓고 그때 할 거고 그 전엔 저는 복습, 여러분 복습할 수 있게끔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끌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점수 잘 안 나올 때는 어디에 더 신경 쓰라고 했어요? 정확성. 이때는 정확성에 더 신경 써요. 속도 얘기하지 마요. 알았죠?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 속도는 80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속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늘까요? 속도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속도 안 느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았죠? 그때 초반부터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정확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토대가 탄탄하게 갖춰줄 때까지는 조금 속도는 배제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다음 자,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난이도 설정 잘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시간 배분 잘하라고 했고, 됐죠? 세 번째는 이제 올바른 영역별 학습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영역별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얘기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자 우선 단어가 이제 항상 문제예요. 단어는 영어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단어죠, 그렇죠? 단어. 우선 난이도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자기가 공부를 한 지가 영어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나는 그냥 생 노베다라고 시작하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선 단어는 중학교 거부터 해야 돼요. 알았죠? 중학교 거부터.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 외웠었죠? 원래 이 자리가 질문 받는 자리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당황하지 말고. 이 교재에 보면은 뒤에 중학 단어가 1,800개가 있어요. 1,800개가 있으니까 영어 약한 학생들은 뒤에 있는 단어를 외우시면 되고, 근데 다만 너무 난이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첫 단어가 뭐냐면 중학과정 이 어휘장의 단어가 첫 단어가 뭐냐면 뭐였지? 우중 학생? life입니다. 삶이요. 인생. 두 번째 단어가 job이에요. job. 오케이? 그 정도의 아주 가벼운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중학 과정에 해당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혹시 너무 난 노베다 그러면 중학 과정 단어부터 빨랑 떼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단어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때는 좀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격 있고 말장난, 어원, 문맥 독해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우선 충격이란 건 뭐냐면 원래 단어에 공부할 때 충격적인 건 잘 외워지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공부한 것 중에 충격적인 단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나한테 왜 질문해? 자, 충격적인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잘 외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제가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말할게요. 범블비라는 단어가 있어. 알아요? 범블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에서 귀염둥이. 그 영단어예요. 영단어예요. 무슨 뜻이게요? 이 학생이 봐봐요. 무슨 뜻이야? 봐봐요. 호박벌. 언제 들었냐면 나한테 이 이야기를 2달 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듣고 이게 충격이면요, 2달이든 뭐 3달이든 기억이 나요. 이 학생은 지금 2달 전에 들었어요. 범블비 얘기를. 근데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충격적이면 너무 좋은 거야. 잘 장기 기억속에 쏙 들어가서 오랫동안 남죠. 근데 문제는 모든 단어가 충격적일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충격적이면 참 좋겠지. 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장난 영단어장도 있어요. 말장난 영단어장. 혹시 경성시 영단어장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지? 보통 다 있는데 그 경선식 영단어장을 우리 공시생들이 많이 봐요. 그분 거 봐도 되는데요. 공편토만 보지 마세요. 알죠? 공편토는 보지 마세요. 공편토가 뭘 줄임말이냐면은 공무원, 편입, 토익. 뭐가 거슬려요? 편입, 토익 거슬리죠? 공무원도 거슬려요. 공무원은 일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단어장의 특징은 원래 뭐 때문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은 말장난. 뭐냐면은 이런 거죠. attach의 뜻이 뭐냐면 붙이다 이런 말이고요. detach 이게 떼다예요. 떼다. 그렇죠? 그래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림 딱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짝이 딱 있어요. 그 등짝에다가 어떤 뭐 딱지를 딱 붙여요. 뭐 김수환 바보 이렇게 딱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서 딱 뗀다. 뒤 뗐지. 아 창피해. 뒤 내 책 아니니까 어쨌든 그분 거니까 자 뒤에서 뗀다. 뒤 뗐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지금 뗐구나 이런 식으로. 뭐 그 책에 대해서 이 방식이 어떻다 말다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말이죠. 충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하게 다가와서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말했잖아요. 이게 자극이 계속 똑같은 자극이 가해지면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무뎌져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아씨 장난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충격이 이제 완화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어원학습법이 있습니다. 어원학습법. 어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서울에서 먹는 물 아리수 있죠, 그렇죠? 아리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저 같은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들은 있잖아 아리수 먹어 이러면 제가 다 알아는 들어요,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제가. 물이구나라는 거 알죠. 고기라고 생각하겠어요? 물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보고 아는 거예요? 수 보고 아는 거죠. 양놈이란다. 영미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죠? 뭐 보고 아냐면은 딕트 보고 딱 딕트가 들어가면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딕트, 딕션, 딕셔너리.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딕트,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수 보고 물이구나라는 거 알듯이 딕트 보면 얘네들도 이거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얘네들도 말, 이런 걸 어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와 충격이다, 잘 외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근이 한두 개일까요? 또 많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자극이 막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뎌져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역시 충격은 또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론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장난이 맞으면 그걸로 시작하세요.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나는 어근이 맞다.
시작하세요.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장난이든 어근이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읽으세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반복. 저거 말고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찾아봐 백날. 별짓 다 해봤거든요. 저도 별짓 다 해봤는데 반복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른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럼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해드릴 수 있죠. 오케이? 반복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바꿔서 설명할 수 없어.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단어 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복하느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반으로 이거 까는 건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뭘 기반으로 까는지는. 오케이? 자 보세요. 반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은 반복하면은 이제 이걸 떠올릴 수도 있어요. predict를 외운다. predict 막 이렇게 2,000번 정도 쓰는 거 한 페이지 내 predict 조사버리겠어 이러면서 한 페이지만 2,000번 써버리는 거 predict 막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깜지라고 하죠. 요즘에 깜지 합니까? 예전에는 저는 학생 때 이제 선생님들이 단어 안 외우면 이제 벌로서 처벌로서 깜지를 이제 시키곤 했었는데 깜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검증이 됐어요. 이건 효과가 없어요. 아니 왜요? 반복이잖아요. 아니 반복이 아니라 봐봐요. 지금 한 페이지에다가 2,000번을 쓰든 10번을 쓰든 간에 어쨌든 한 페이지에 한순간에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건 반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10번을 쓰든 2,000번을 쓰든 간에 한 번 외운 거예요. 한 번.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시간의 간격을 둔 반복. 현장에 지금 사람이 있는 거야? 다시 시간의 간격을 둔 반복. 그렇죠.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그렇죠? 내일 외우고 모레 외우고 이게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돼. 한순간에 그 순간에 10번 외우든 100번 외우든 2,000번 외우든 그 의미가 없다고. 알았죠? 그건 어쨌든 한 번 외운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생겨야 돼요. 알았죠? 그것의 효율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썼던 수단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는 요거.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 보세요. 단어 외우다 보면은 정말 왼수 같은 놈들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다고? 왼수. 참 안 외워져 이 새끼는 전생에 나하고 무슨 원을 맺었는지 안 외워지는 새끼가 있어요. 그놈의 새끼는 어떤 놈이 여기 배경화면에다가 딱 띄우면 됩니다. 알았죠? 배경화면에다가 단어를 외우는데 펑추얼이 안 외워져. 그러면은 여기다가 펑추얼이라고 써놔요. 펑추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따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할 것 같아? 뻔하거든. 펑추얼.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갈 때 뭐 하겠어? 펑추얼. 집에 가서 누워서 잠자기 전에 뭐 하겠어? 펑추얼 새끼 이러다가 또 핸드폰 놓쳐가 얼굴에 맞추고 막 여러 번 반복이 되겠죠. 그죠?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한 3개 정도의 단어. 그러니까 주간 왼수든 일일 왼수든 선정하세요. 그래서 한 3마리 정도 딱 잡아놓고 조사버리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어느 시점 되면 느낌 와요. 이 새끼 외워졌다. 그럼 가르면 됩니다. 단점이 하나 있죠. 무슨 단점이 있겠어요? 많이 못 넣어요. 10개 넣는 순간 펑초는 안 보여요. 그냥 영문이구나 이렇게 되죠. 많이 넣는 순간 많이 못 넣으니까 내 말했잖아요. 왼수만 넣으라고. 정말 이 왼수 같은 놈. 오케이? 연원들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땡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이제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A4 용지에다가 한 20개의 단어를 갖다가 주간 왼수를 선정했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우면서 정말 지질이 안 외워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이놈의 새끼들은 한 20개 딱 모아가지고 A4 용지에다 깨끗한 글씨로 깨끗하게 글씨를 딱 쓰죠. 그 다음에 얘를 3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복사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있죠. 복사 좀 해달라 부탁해가. 그래서 복사 딱 받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자기 방 벽에다 딱 붙이면 됩니다.
들어온 그러니까 방문 앞과 뒤에다 붙이면 돼요. 나가면서도 한 번씩 딱 오케이 펑추얼 프레딕터 오케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또 이제 프레딕터 잡아요. 오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주 가는 곳에다 붙이면 돼. 난 냉장고 많이 간다면 냉장고에 붙여버려. 그 세 번째 거를 나 화장실 많이 간다 화장실 붙여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3장 정도를 복사해가지고 자신이 가고 있는 이동 경로에다가 이동 경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외워져요. 전 반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단어 암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다만 효과적으로 반복하는 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방금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문법 학습.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막 문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막 문제 풀이 제끼고 막 이러면은 언젠가 뭐 느낌 오겠지. 안 와요. 안 와. 이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개념 없으면은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개념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념부터. 동명사라는 건 뭐고 투부정사는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딱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풀, 양치기 막 풀어 제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제 패턴화 풀어 제끼면 패턴이 딱 옵니다. 뭐 오브일 때는 앞에 형용사가 뭐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말하면 이제 오브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온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패턴이 잡히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은 점수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생활 영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해석만 되면 돼요. 변수는 뭐라고? 수거. 그다음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여러분이 보통 이제 그냥 문제를 뭐 풀다 보면 언젠가 느낌이 오겠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지문 독해라는 데 있어서 뭐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다가 영단어만 딱 적어놓고 영단어만 적고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문 독해가 늘겠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문장부터 해석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문장 단위 해석입니다. 독해는 어렵게 생각할 게 사실 없거든요. 아니 문장이 해석이 되면 끝나는 거지 뭘. 뭐가 있겠어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단어요? 뭐 단어는 이따 또 따로 얘기할게요.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스킬을 나중에 습득하면 돼요. 빈칸수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순서별 여러분이 약한 게 순서별 문장삽입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BCA가 BCA가 아니라 BAC만 정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별 스킬을 습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선행 과제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5월 달에 배우는 것이고 이게 6월 달에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자, 1번 시작.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영어 공부한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영어는 좀 어렵다고 들었으니까 뭐 한 40점만 맞자. 40점만 면하자. 적절히 하겠다라는 마인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거 꽈락만 넘기자. 뭐 대략 뭐 60점만 맞자.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죽으라고 해도 합격이 될 듯 말 듯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실에 절대 순응하지 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문법 뭐 2문제 뭐 패스하지 뭐. 아니 문법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문법 없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 문법도 2가지가 있다고. 영어라는 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있는데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을 해야 돼요. 여기 패스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패스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왜 자꾸 맞춘다 그것만 생각하냐는 거죠. 개념 정리하면 알아서 또 맞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메뚜기가 되지 말라를 재진술하면 팔랑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좋대. 야 이게 좋대. 이러다 보면 1년 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다 보면 뭐가 좋대. 그리고 여러분이 대다수가 여기 여러분만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대다수가 다 영어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수업 듣다 보면은 순간 특히 영어는 그래요. 멍할 때가 있어요. 뭐랄까? 이게 멍할 때가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잘 못 견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에 지금 다 그래. 다 그러고 있고 그 순간을 버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잠깐 멍하고 잠깐 이해 안 되면 딴 걸로
딴 걸로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다가 1년 보낸 사람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버티세요. 우직하게 버티세요. 버티고 버티면 결국엔 승자가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풀이만 딥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배운 거 씹어 먹을 생각부터 하세요. 배운 거 씹어 먹는다. 복습이 항상 오늘 수업 듣고도 바로 해야 할 게 뭐예요? 복습이에요. 절대 내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끝내주셔야 돼. 복습은 원래 그날 하면 빨리 끝나는데 그 다음 날 하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물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바로 하셔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달, 다음 달 5, 6월 기본 이론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총 64강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까지 이때 이제 28일까지 진행이 되죠. 인터넷 강의 학생들은 이제 강의 업로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수업이 진행되니까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건 본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본사의 담당이기 때문에 오후가 될지 저녁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랬죠? 그런 질문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권장되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권장되는 선수 강좌 혹은 병행 강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를 문법 자기 모른다면 이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 인강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기본 문법은 배우시면 되고 지금 뭐 대다수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꼭 문법을 들으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같이 이거랑 같이 진행이 되시면 더 좋아요. 알았죠? 그리고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하냐면은 제가 우리 온라인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딱 들을 때 보면은 되게 이름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나도 헷갈려.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거예요. 공채는 기본 이론 편 11월, 12월 완강, 작년에 완강된 그 강좌가 있고요. 인터넷 학생들. 특채는 똑같이 기본 이론 1, 2월에 완강된 강좌가 있습니다. 올해 1, 2월에 그걸 수강하시면 됩니다. 공채 특채를 따로 이제 해놓았던 이유는 이건 공채 같은 게 한 40강 됩니다. 40강. 특채는 한 27강. 훨씬 짧죠? 교재는 똑같은데요. 훨씬 더 짧아요. 왜냐하면 특채는 범위가 더 좁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막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직렬에 맞는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5, 6월 강좌에 쓰는 교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김수환의 소방구문독해 이거 공특채 공통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5월 달에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목표 딱 하나입니다. 구문독해가 뭔 말인가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의 목표는요. 그냥 아는 단어로 대충 짜기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해 맨날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증발되잖아. 증발독해라고 하죠. 읽는 순간 정보가 증발되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단어만 대충 아는 단어로 짜기 오면 증발독해 돼요. 그게 아니라 구문 정확하게 주어가 뭔지, 동사는 뭔지, 수식어는 뭔지, 목적어는 뭔지 이걸 딱딱 파악한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좌를 수강하면 정확한 해석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강좌예요. 그랬죠? 그럼 문장 해석이 정확해지면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긴 지문의 호흡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지문독해법이에요. 지문독해법. 알았죠? 지금 영어 되게 오랜만에 하신 분들 많을 텐데 혹시 되게 오랜만에 하시면 여기 5월달 잘 보내야 돼요. 5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문법과 이 구문독해에 전력 투구하세요. 알았죠? 전력 투구해야 다음 달 수업 들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달이 되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고1, 2 정도의 난이도긴 한데요. 1랭권 아까 말했지만 고3 난이도고요. 우리는 고1, 2 정도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 꼭 잘 보내세요. 꼭. 알았죠? 꼭.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한 5월 말에 나오는 영단어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색깔 칠해놨죠. 색깔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김소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소영이 꺼내 하면은 이제 소영이 꺼내서 영단어장 꺼내서 정리하시면 저랑 같이 수업 때 활용할 모든 강좌에서 활용할 거예요. 김소영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 소영 학생 있어요? 이름이 순간 뜬금뜬금할까봐. 그래서 얘는
이 교재, 이 단어장에는 이제 소방 연관된 어휘, 그다음에 수능 어휘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사, 수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도 이제 질문이 많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5월 말에 다 지급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색깔을 칠해놓은 건데 김수환의 복습 테스트 색깔 칠해진 데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제 김복태. 자 이제 의인화 시켰어요. 자 소영이하고 이제 복태가 있는데 자 이 김복태라는 시스템입니다. 일행의 리그는 그들의 리그는 하프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 우리의 리그는 김복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김복태라는 거는 뭐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올해 처음 만든 거니까 이제 바로 이게 여기 있는 문장은 지금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 배운 문장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문법 문제로 변형을 시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배운 문장을 갖다가 문법으로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알았죠? 오늘 배운 거는 목요일 오전에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인강학생들은 제 카페를 통해서 테스트를 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 보통 이제 뒤에 문제집 뒤에 해설지가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해설도 왜 안 펴져? 쟤는 왜 울지? 울지 마. 인강학생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쟤 왜 저러지 마 이럴 거야, 그지? 뒤에 보면 해설이 원래 복습 테스트의 해설이 읽어도 빗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빗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복습 테스트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보면은 김복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목요일날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배울 내용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변형 문제로 싹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 문제로 제가 이거를 손글씨로 이렇게 해설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카메라 두고요. 거기다 저 혼자 1번 문제는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2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손글씨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습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뭐 출처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이 복태 안에 출처 이런 건 다 나와 있고요. 교재 어느 페이지 피면 다 있다 그런 건 다 나와 있고요. 김복태 영상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김수환의 소방영어 카페, 제 카페에 있거나 혹은 유튜브에다가 그냥 이거 치면 돼요. 김수환이라고. 그러면 채널이 있어요. 거기 구독을 해놓으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요. 다시 말합니다. 영상 여기서 안 틀어줘요. 여기서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원래 회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회사 협의해서 하는 게 농담이야 또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 채널에 가면 거기에 영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요일 날도 시험을 딱 본 다음에 바로 확인하려면 그냥 유튜브 키면 돼요. 유튜브 키워서 바로 이제 복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틀린 것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고요. 복습 테스트 김복태는 5월 과정에는 이렇게 구문이 문법으로 변형이 되고 그다음 6월 과정에는 독해 외운다고 했죠. 주제 문제 외우면 막 주제가 빈칸으로 막 변형돼서 출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복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보이는 사람이 이상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유튜브에다가 김수환 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카페 이거는 적어 놓으시고 여기는 가입을 해 놓으세요. 모든 어떤 정보라든가 제 어떤 강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 올라가고요. 인강 학생들도 그 소방 단기에다가 질문 올리지 말고 카페에다 올리세요. 그 두 개를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유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입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이제 보건 문제 같은 것도 다 저기에서 공개가 됩니다. 알았죠? 시험 보시면 답은 바로 저기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1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하기로 하고 10분간 쉬겠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